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에서 경제와 시사를 가르치고 있는 송재입니다. 매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경제 용어를 선정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시사 용어는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거래 등에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일종의 전자신분증을 말합니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전자입찰과 인터넷 뱅킹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 보험, 스마트폰 뱅킹, 전자세금 계산서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일련 번호와 소유자 실명, 전자서명 검증키, 발행기관 식별 명칭, 인증서 유효기간, 발행기관의 인증서 정책과 전자서명갑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문서의 유입 변조를 막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깊은 분노, 각종 플러그인이나 액티브X 같이 번거롭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다 PC와 스마트폰 사이에 호환도 불편하고 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5월 20일 국회가 공인인증서 독점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위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에 법적으로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21년 만에 폐지되게 되며 이에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인인증서와 사실인증서의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에는 이용기간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이런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중 하나가 됩니다. 이용자들의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이 다양해져서 선택권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설인증서를 취급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인증 절차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없어져 이용자들이 액티브X와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과 사설인증 등 전자서명 방식이 다양해지면 보안 관련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편리성을 높이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절차가 간소해져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정성을 높이면 속도는 늦지만 그동안처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이 편리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는 인증서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평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제 시사 용어에 대해서 댓글과 연락을 주시면 동영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